어쨌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걸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력이 그 허위 공문서를 조작해서 어쨌든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서민 교수님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전 중에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한 네. 논의가 많았습니다. 네. 사실 형사 피해자가 아닌 상태에서 네.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불법 출금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서민 교수께서도 많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 같은 게 그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현 정권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장자연 사건하고 김학의 사건 이 두 가지 정도를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조사를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찰이 그냥 잘못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나온 비디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를 보면 그게 성폭행의 증거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성접대는 맞는데 성폭행은 아니었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김학의 그분이 이제 그냥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혔는데, 어쨌든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걸 검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던 세력이 그 허위 공문서를 조작해서 어쨌든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못 나가게 했다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는 검찰 개혁이 과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서 교수님 말씀대로 네. 실체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된다. 특히 국가 기관에서 네.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고 법을 위반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거야말로 그것이 독재다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의견은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이제 그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성과를 내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이 부담이 돼서 이제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대통령께서 콕 찍어서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라 네. 이러면서 말씀을 내주셨고 사실상 수사 지휘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법무부나 네.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네. 법에도 근거 없이 네. 그 김학의 장관을 출국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네. 뭐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외부로 그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그러니까 해당 사건을 이제 외부로 알린 검사가 겪어야 됐던 고충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견디면서 진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려준 그런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들이 이렇게 신뢰를 좀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박범계 법무장관이 네.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불법 출금 외압 의혹으로 기소가 되면서 이제 직무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징계와 재판은 별개다. 네네. 그러면서 왜 하필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 사건이냐 하고 뭐 의문을 제기했는데 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말로는 제일 최악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법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이제 적용해야 되고, 그게 설사 우리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그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우리 편이니까 이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하명 선거 네. 개입 사건 같은 경우 네. 공수장 공개를 거부했죠. 네, 근데 또 맞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나니까 공수장을 또 공개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네. 그러니까 권력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정보 공개를 안 하고, 그렇지 네. 않은 사건은 정보 공개하고, 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시탑이라고 하고요. 네. 이와 같은 행태가 결국은 이 정부에서 네. 특히 그 법치주의에 상당히 그 위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국민들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그 그러니까 공소장이라는 게 뭐 다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나 뭐 권력층의 사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소장이 공개돼서 국민들이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판 들어가면 점사가 읽지 않습니까? 그게 영원히 비밀로 될 것도 아닌데 그거 당장 국민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정말 비겁한 행위고요. 그런 것들이 왜 울산시장이나 뭐 그런 정권 관련된 일들, 뭐 유시민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에만 적용되는지 저는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박범계 장관이 또 이성영 검사장에 대한 네. 그 불법 출구 외압 사건 공소장 일부 공개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분노하면서 진상 규명을 뭐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검사들이 보지 말라는데 이제 봤으면 그건 잘못한 거지만 근데 거기서 글쎄요 그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그런 법무장관의 명을 과연 검사들이 따를까 저 같아도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법무장관이 좀 편향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검사들이 지금 법무장관을 과연 얼마나 존경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말씀하셨던 보니까 장자연 사건의 전문가인데 거기에 네.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네. 보니까 우리 김영민 의원께서 네. 충분하게 답을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죠. 예, 뭐 흔히 장자연 사건이 이제 뭐 어떤 보수 언론 사주가 이제 성폭행을 해서 이제 뭐 그분이 자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 윤지호 사기극과 그 공범들이라는 책에서 그 사건을 좀 파헤쳤는데 그 사건은 저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실명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배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장자연을 이용했습니다. 그 장자연을 이용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가 배우로 뻗어나가는데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장자연 씨가 이제 장자연 문건을 돌려달라고 하다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이제 결국 목숨을 끊은 사건이고 되게 비극적인 사건이고요. 어쨌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은 맞는데 이게 엉뚱하게도 이제 특정 보수 언론을 공격하는 그 무기로 사용됐다는 거가 저는 이제 되게 그 사건을 이제 조사하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자기가 유리한 것만 보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김학의 같은 경우도 김학의 사건도 검찰이 김학의 영상을 보고 나서 김학이라는 걸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얼굴이 김학인 거를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냥 뭐 되게 그냥 넘어간 것이지 그게 얼굴을 몰랐다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조리돌림을 하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네. 예, 다음은